안녕하십니까. 은행에서 30년 동안 근무한 경력이 있는 공인중개사 한남수TV입니다. 이번 강의는 제 부동산 채널 152번째 강의입니다. 계속해서 법정지상권에 대해서 시리즈 강의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강의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일종인 분묘기지권에 대해서 마지막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분묘기지권 6번째 강의로서 묘지가 있는 토지를 경매 입찰을 하거나 매매계약 시의 주의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법정지상권에 대한 전체 강의 목차는 마지막 슬라이드에 게시를 해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묘가 있는 토지의 경매 입찰과 매매계약 체결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목차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묘지가 있는 토지의 경매 입찰 시 주의사항, 다음 두 번째는 마찬가지로 묘지가 있는 토지를 매매계약 체결을 할 때 사전에 어떤 사항을 중점적으로 체크를 해야 되고 또 특약사항에 어떤 내용을 삽입을 해야 향후에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지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본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묘지가 있는 토지를 경매 입찰할 때 주의사항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구분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이 내용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쭉 읽어가면서 내용을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경매 감정평가서나 현황조사서, 매각물건 명세서 등을 활용해서 묘지나 임목의 소재 여부를 먼저 서류상으로 파악한 다음에 현장 조사를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다음 두 번째는 임야의 경매 입찰에 따르는 가장 큰 문제는 분묘기지권과 임목의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입니다. 만약에 지상에 분묘기지권이 성립되는 분묘가 있다. 이럴 경우에는 묘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는 분묘를 이장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묘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 분묘를 이장했을 경우에는 민사, 형사상 큰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임목법에 의해서 등기된 수목이 있을 경우에도 그 수목의 소유자에게 거금을 주고 수목을 사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전에 분묘기지권과 임목법에 의한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그런 물건이 있을 경우에는 이것들의 처리 방법을 사전에 협의를 한 다음에 입찰하는 것이 위험을 덜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미리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묘적 공부를 열람하거나 마을 이장 등에게 문의해서 분묘의 연고자와 분묘기지권 성립 여부를 사전에 파악하고 묘지의 이장 가능 여부를 협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묘적 공부는 사실 읍면동사무소에 가도 거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야에 묘가 100기가 있다. 그런데 묘적 공부가 실질적으로 비치되어 있는 묘지는 1%도 안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묘지를 설치를 할 때 시구 읍면동사무소에 신고나 허가를 받고 묘지를 설치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묘적 공부가 갖추어져 있는 묘지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묘지의 일반적인 사항, 그러니까 연고자를 파악하거나 아니면 언제 묘지가 설치됐는지 분묘기지권이 성립되는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결국은 마을 이장 등이나 또 유지한테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수소문해서 파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내용은 참고적으로 아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묘지가 있는 토지의 경매 입찰 시 주의사항 세 번째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무덤이 토지의 모퉁이에 위치하고 있으면 토지 활용에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지만 토지의 중앙에 위치하면 그 활용 가치가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분묘의 위치나 토지 중에서 분묘가 차지하는 면적을 고려해서 입찰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다음 네 번째는 감정평가 금액에는 개발 요인 등이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고 감정평가 시점하고 입찰 시점은 상당히 큰 시간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감정평가를 하고 나서 어떤 경매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입찰은
한참 후에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감정평가 금액이 시세를 잘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입찰 시점에 현장을 방문해서 인근 주민이나 중개사무소에 현재의 시세를 파악해서 입찰을 해야 됩니다.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감정가격은 참고만 하고 인근 공인중개사 사무실이나 주민에게 시세와 주변의 개발 계획 등을 파악해서 입찰 가격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분묘가 있는 토지를 매매계약 체결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린 경매 참가할 때 주의사항, 그거하고 겹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임장 활동을 해야 되겠죠. 임야 등 토지를 매수하고자 할 때는 원매자나 중개업자는 반드시 사전에 해당 산지를 현장 답사하고, 분묘가 있는 경우에는 인근 마을 이장 등 주민을 만나거나 관할관청에서 묘족부 및 묘지 허가 신고 대장을 열람해서 묘지의 연고자나 분묘 기지권 성립 여부를 파악하고 이 사항을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다음 두 번째는 임야 등 산지를 임장할 때는 녹음이 우거져 있는 여름철보다는 나뭇잎이 모두 떨어진 늦가을이나 겨울철에 방문을 해야 산지의 형태나 분묘, 바위 및 기타 지상물의 존재 여부나 규모 등을 쉽게 확인해서 계약에 반영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상에 분묘가 있는 토지 매매계약 체결 시에 그 계약서에 어떤 내용을 특약으로 삽입을 해줘야 향후에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지, 그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 3가지 유형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 첫 번째 유형을 보시면, 매매대상 임야의 지상에 존재하는 분묘는 잔금 전일까지 매도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장하기로 한다. 만약에 잔금 전일까지 이장하지 않을 경우에는 금 얼마의 비용을 이장 비용으로 잔금에서 공제하기로 한다. 첫 번째 유형입니다. 다음 두 번째를 보시면, 매매대상 임야의 지상에 존재하는 분묘는 잔금 전일까지 매도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장하기로 하며 미이행 시는 계약을 무효로 한다. 또 세 번째 유형을 보시면, 계약일 현재 분묘는 몇 기로 확인되었으며 미확인된 분묘는 잔금시까지 확인해서 1기당 금원의 이장 비용을 잔금해서 정산한다. 추후에 매매대상 토지에 분묘가 존재할 경우에는 매수인이 승계한다. 사실 이런 경우가 있죠. 육안으로는 묘지를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또는 개발을 하기 위해서 토목공사 중에 그 지하에서 유골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에는 그 처리 문제는 매수인이 책임을 부담한다. 이렇게 특약을 달므로 해서 매도인은 분묘의 처리 문제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3가지의 유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법정지상권 제16강 분묘기지권 6번째 강의로 분묘가 있는 토지의 경매 입찰 및 매매 계약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법정지상권 이론 강의 16편의 강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법정지상권 제17강부터는 법정지상권과 관련된 핵심 판례를 계속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핵심 판례 약 10개 정도를 추려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부동산 관련 강의, 그러니까 임대차 보호법, 권리분석 및 배당 사례 유치권, 법정지상권, 부동산 상식 및 시사, 부동산 금융 등의 주제로 알차게 강의를 준비해서 계속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다음 강의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시청자 여러분, 잠깐만요. 마지막으로 꼭 부탁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슬라이드는 지금까지 제가 강의 드린 16편의 강의 목차가 여기에 다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법정지상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강의 목차 16개가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1강에서 법정지상권의 개념과 취지와 성질부터 시작해서 민법상의 법정지상권, 또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또 마지막으로 분묘기지권에 대해서 16강의 이론 강의를 모두 여기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다음 17강부터는 핵심 판례를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약 10분간에 걸쳐서 분묘가 있는 토지에 대한 경매 입찰이나 매매계약 체결 시에 어떤 내용을 중점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고, 또 매매계약 체결 시에 특약사항은 어떤 내용을 삽입을 해야 향후에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없앨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제 강의가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잘 부탁드립니다. 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은 강의를 하는 저에게 힘의 큰 원천입니다. 정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